오늘 수요일입니다.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있는 고품격 하이 퀄리티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아는 경찰 출발하겠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이 사건 두고 많은 분들께서 분노하고 있고 막 여러 국민청원에도 좀 의견을 보태고 있는데 의정부라고 합니다. 30대 가장 남성이 고교생들과 폭행 시비 끝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배상훈 교수님 어떤 사건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사건 자체가 좀 논란이 있는 사건이고요. 논란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조금 묘하게 틀어진 상태가 있다고 얘기가 되는 주장들이 엇갈려 갖고요. 네. 일단 의정부에서 벌어진 사건이고요. 그 번화가에 밀락지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뭐 상당히 번화가한 데인데 거기에 이제 4일 날 밤 10시 30분쯤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이 고교생 6명 정도 하고 30대 회사원이 관련된 사건인데 처음에 알려지기로는 네. 고교생들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의견이 또 올라와 갖고 네. 사실 이 회사원도 책임이 일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돼 갖고 지금은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커뮤니티 같은데 양쪽 의견이 다 맞서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회사원이 그 다음 날 치료 중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지금 고교생 6명 중에 2명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그러면 그 숨진 30대 가장 남성 이분 쪽에서 이제 국민청원을 내고 청와대에다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 억울함을 호소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민이 말씀드린 대로 8월 4일 날 10시 40분께 벌어진 사건인데요. 고등학생들 6명하고 30대 남성 가장이 몸싸움 시비 끝에 남성이 사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청원에는 어떻게 올라왔냐면 선별한 분이 8월 7일경에 올린 걸 알고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그 숨진 30대 가장이 아들하고 딸이 있다는 거예요. 소시한 가장인데 학생들한테 폭행을 당해서 사망을 했는데 그 고등학생들이 주로 6명이나 10명 정도가 밀락동을 몰려다니면서 술 취한 사람 상대로 해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다. 이제 확인 안 된 겁니다. 이거는 그 사람이 올린 거예요. 그리고 주장인 거죠. 그렇죠. 그랬을 뿐더러 그 피해자가 그 식물인간 됐을 때도 식물인간이 됐다라든지 우리 살인자 됐네 이런 식으로 격하는 말도 했었고 또 중요한 거는 당시에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미성년자라고 해가지고 체포도 안 하고 그냥 귀가시켰다. 사람이 죽을 정도로 상해가 됐는데. 청원 올린 사람이 얘기해요. 그리고 부검 결과 폭행으로 인해서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하는데 가볍게 처리하는 거 아니냐. 미성년자라고 이런 상황으로 해가지고 청원을 올렸던 건데 아까 교수님 말씀한 대로 이 청원 올린 거는 선배가 올렸기 때문에 확실한 팩트는 아니죠. 네. 그러면은 뭐 CCTV라든가 아니면 경찰이 출동을 했다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좀 우리가 공정하게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근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CCTV도 명확히 그 장면이 나온 건 아니고 전체적인 상황은 뭐 대충 이해가 되겠는데 이런 어떤 폭행 상황이라는 게 누가 유발을 했는가 그리고 직접적으로 사인과 관련됐는가 이런 부분이 다 연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청원이나 다른 커뮤니티에서 얘기는 이 30대 회사원분이 사실은 다른 데 그냥 넘어져 갖고 그거에 의해서 돌아가신 것이라는 얘기도 지금 있어 갖고 정확한 팩트를 지금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경찰에서 지금 발표한 바는 그거죠. 경찰 발표가 우선 중요할 것 같은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경찰 발표 말씀드릴게요. 경찰 발표는 그 당시에 10시 45 즉 한 55분경에 연락이 왔습니다. 119 신고 들어와가지고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5분간 출동을 했어요. 해가지고 당시에 2명을 현행범 체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체포를 했습니다. 그 2명 체포한 사람은 그 고등학생. 고등학생 그 당시 남수로 있던 남자를 119를 불렀는데 119가 10시 57분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119를 후송을 했어요. 그때까지는 사망한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48시간 조사할 수 있는데 경찰서에 들어온 다음에 한 명은 그 피의자 중에 한 명이 그 교통사고로 입원 중에 나갔던 것 같아요.
환자인데 나왔다고요? 환자인데 나왔다. 그래가지고 병원장이 요청했으니까 그 환자를 병원으로 이첩을 했어요. 예. 그리고 또 한 명은 조사를 1차 조사를 했고 부모들이 와가지고 신원 보증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망 안 한 상태에서 그렇게 인계를 했던 거고 그 당시에 CCTV를 보니까 남성분이 한 2번 정도로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당시에 사망은 하지 않았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 날 사망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수사를 하고 현행범 체포를 하고 조사를 1차 조사는 했지만 그런 상황을 귀가를 시켰기 때문에 아마 그 청원인은 이걸 보고 오해했던 거기 때문에 그 여론에서 나온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원래 청원에 나왔던 내용은 이들의 정체가 상당히 때로 몰려다녀 갖고 범행을 저지른 거라고 국민청원이 올라오니까 실제 그냥 단순한 쌍방폭행이 아닌 네네 일방적인 그렇죠 고의적인 그리고 집단 폭행 그렇죠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것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올라오신 거고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좀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렇죠. 비난이 왔지만 아까 네. 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안 한 건 아니고 그 당시까지는 그 돌아가신 분이 아직 돌아가신지 않은 그렇죠. 상태였고 병원에서 치료받는 중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은 거기서 종결되는 것은 맞다. 다만 뒤에 청원에 올라간 대로 이들이 보통의 그냥 고등학생들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뭐 이런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들이었다고 하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아니냐라는 네. 식의 논란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양쪽의 상황을 잘 그렇죠. 우리가 판단을 해야 그렇죠. 되고 처음에 올라온 것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라고 막 분노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선은 처음 상황이 이제 시작이 됐지만 다양한 뭐 상황이라든가 진술이라든가 아니면 증거 같은 것들을 좀 확보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여기서 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고교생 6명과 30대 1명이서 이렇게 뭐 다투다가 폭행으로 이어진다는 거는 이건 집단대 1인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경중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감정 일박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6명 있었던 거 맞고요. 그중에 네. 폭행에 가담한 사람은 3명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 CCTV 상에는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은 지금 2명을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소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구속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을 안 시키거든요. 그런 문제는 있어요. 어떻든 간에 3명은 폭행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서 사망을 한 건 맞는데 네. 부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폭행 당시에 그 중요하게 맞아서 사망한 거냐 아니면 맞았는데 땅에 떨어졌을 때 뇌지진탕을 일으켜 사망했느냐 그렇다 하더라도 폭행을 맞거든요. 그 기사는 맞는데 지금 사망 결과가 정확히 안 나기 때문에 좀 더 인과관계를 밝힌 다음에 정확히 처벌하는 게 낫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6명이라고 하는 것이 좀 논란이 되는 거는 네. 원래부터 6명이 몰려다녔느냐. 네. 근데 거기 커뮤니티에 올린 의견 중에 하나는 그것이 아니라 3명이 따로 있었고 3명은 따로 있었다. 근데 나중에 모여보니까 6명이라는 거. 그래서 네. 경찰도 판단했을 때는 초기에 충돌했던 3명을 조사를 한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6명은 좀 과장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지만 이것도 확실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의견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경찰이 3명을 조사하고 네. 2명의 영장을 친 거 보니까 나머지 3명은 사실은 가담한 것이 아닌 것 같다는 그렇죠. 판단은 일단 들은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CCTV 나오는 건데. 문제는 근데 이들이 애초에 무엇인가를 작당하고 6명이서 했는데 실행을 3명이 했다.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거는 수사를 네.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1차 수사 과정에서 본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 네. 판단을 한 거 보면은 우선은 30대 남자를 119에 실려서 보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폭행했다고 하는 세 명은 경찰서로 와서 이제 계속해서 조서 쓰고 이제 확인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럼 그 119로 실려간 사람이 다음 날 사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려간 이후에 진술 같은 것들을 받아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상황이 어땠는지 상태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연계해서 확인하고 이들을 조치해야 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문제인데 왜냐하면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생들은 조사할 수는 있지만 네. 피해자는 사망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술은 지금 목격자라든지 CCTV하고 가해자 진술이기 때문에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당한 사람이 피해 사항을 진술할 상황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명을 입건했다 하더라도 과연 처음에 시비했던 단서 처음에는 누가 그 학생들이 시비한 걸로 나오는데 또 일설에서는 그 피해 당한 그 사망자 분이 뭐 욕설을 했다든지 그렇게 이제 아무래도 틀리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CCTV를 봐도 CCTV는 녹취가 안 된다. 말은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그거죠. 지금 앵커께서 물어보시는 게 그거 같습니다. 처음에 지구대가 출동했을 때 이 판단을 형사과 판단으로 갈 것인가, 예. 강력계 판단으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단순 쌍방 폭행 정도면 형사팀 판단이지만 네. 이게 의도적으로 흉기라든가 아니면 다른 형태의 것을 했다면 강력팀 판단으로 가야 하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는 아무리 그래도 피해자가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은 상태고 그렇죠. 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진술을 못할 상태 그리고 실제로는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면 바로 전환을 했어야 되는 건데 예. 그 부분이 조금 밤 시간이라 좀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결성이 지구대에서 형사팀을 넘어가는 시간에 사건 전달 체계가 약간 좀 이게 누가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 좀 묘한 상태의 어떤 중간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을 복귀해 보면 지구대에서 처음에 출동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지구대에서 유흥가에 얼마나 많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렇죠. 신고가 그렇죠. 많이 나오고 하면 싸우는 게 많죠.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 확인하고 또 신고 들어오니까 가서 사람이 좀 쓰러져 있고 아프다 그러면 119 보내고 또 학생들 잡아가지고 경찰서에 인계하고 이제 이런 조치를 취한 그렇죠. 건데 그렇죠.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망이 발생을 했고 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좀 드러나는 거겠군요. 그렇죠. 만약에 그러니까 일종의 리스트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네. 이 아이들이 거기에 상습적으로 이러는 걸 한다고 하는 것이 뭐 전과라든가 반복적인 신고가 있었다거나 그러니까 있었거나 아니면 그걸 파악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것은 지구대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강력계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게 또 고등학생들이라고 하는 학생의 입장이니까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유보험자 리스트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바로 넘길 수가 있느냐. 이게 좀 묘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 20, 30대 가장분이 돌아가셔갖고 상당히 안타까운데 그러면 애초부터 초기부터 강력계로 해서 강하게 수사를 했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민청원을 보내신 분들의 의사 같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의 지금 관행상. 그게 좀 묘한 것 같아요. 우리 그렇죠. 팀장님.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 술 먹고 싸움이 됐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쳤다. 119 실려와서 병원에 있다. 이런 상태라면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1차 조사는 하더라도 부모라든지 관계기관에 인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뒤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게 사람이 죽었구나. 근데 고의성이 있느냐. 고의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폭행치사로 이끌어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시 불러 조사하고 사태가 중하다고 보니까 영장도 청구했던 거죠. 14세 미만 촉법 소년은 아니고, 미성년자의 상황인 거예요. 19세 미만은 소년법 적용하거든요. 17, 18세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고등학생들이니까. 예. 근데 그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황에서 쟤들이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일단 그 고등학생이라 그러면은 아니 그 조사 과정 말고 처음에 겉으로 봐서 모르는 거죠. 처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판단을 빠르게 지구대 출동 인원이라든가 했어야 되는 거고 물론 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게 고등학생인지 성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구대 출동한 다음에 지구대에서 빠르게 판단을 하고 그걸 하니까요. 지구대에서 인계했을 때 인적사항을 현행범 취업할 때는 인적사항 들어가니까 그렇겠죠. 나이가 나오고 또 부모들 불러서 확인하기 때문에 그건 정확히 나오죠. 그러면 이건 뭐 국가수 뭐 여러 가지 결과가 나와야 봐야 되고 부검이 부검 결과와 또 수사 결과가 나와야 저희가 좀 냉정하게 이 사건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의 처음에 시작이 됐을 때 공분을 샀던 건 때로 학생들이 몰려다니면서 그렇죠. 그냥 멀쩡한 일반 시민을 공격하고 이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미성년자들이 이런 유흥가에서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우리가 제재하지 않고 저 괜히 무서우니까 피해 다녀야 돼? 이런 거에 대한 분노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이 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밀락지구 자체가 이제 완전히 학교 지구랑 분리된 데가 아니고 그런데 이제 하나 힌트가 되는 건 그 고교생 한 명 중에 하나가 근처에 입원해 있던 그랬던 거죠. 근데 입원인 상태인데 나와서 있었다는 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면밀히 봐야 되는 건데 사실 이 고등학생들이라든가 사실 성인이 되기 바로 전의 단계에서 이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지금 이 학생들 말고 보통 일반적인 상태에서의 접근은 사실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대가 출동한다 하더라도 겉으로는 다 성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초기 판단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라고 딱히 정확히 답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관할서나 여청계 이런 데서는 조를 짜가지고 심야에 학생들이 몰려 있거나 음주하는 걸 예방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확연하게 고등학생이라든지 미성년자라고 판단이 되면은 귀가출 시키지만 요즘 성인하고 미성년자하고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술 먹고 있는데 겉으로 구분이 안 되는데 우리 학생들 우리 선생님 신분수정 보십시오라고 해서 안 보여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상태에서. 근데 우리 국민들이 그런 마음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치안이 참 좋은 나라다. 밤에도 잘 돌아다닐 수 있고 또 우리 경찰력이라든가 이런 곳이 곳곳에 다 이게 체크가 되고 이들을 통해서 안전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나라다라고 믿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들이 터지고 이래 버리면은 두렵기도 하고 이거 그냥 이대로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러면 경찰들은 뭐 하는 거야?라고 또 뭐라고 또 비난의 화살이 갈 수도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애들을 봐도 제재해야 되고 주의 줘야 되고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나몰라라 하고 경찰에 맡기면 되겠다라고 해도 경찰력이 그걸 과연 손을 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궁금증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교사분들이랑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매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앵커 말씀하신 게 사실 타당한데 그렇다고 해서 전 경찰력을 다 투입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어떤 예전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주민자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라도 선도 같은 걸 하는데 지금은 먹힐 수 있는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지금도 경찰 여청계하고 아까 말씀드린 선생님들하고 또 청소년 지도위원들하고 같이 하긴 하고 있습니다. 네, 주말 같은 경우에 하고 있지만은 그게 완벽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렇게 몰려다니는 것에 대해서 사고만 나지 않으면은 경찰은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건 경찰의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게 그들도 알아요. 고등학생들이라고는 하고 미성년자라고는 하지만 내가 여기서 막 그 나이 때 몰려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우쭐한 마음의 폭행을 하려고 하는 애가 있더라도 그 사건들이 이전의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됐고 잘못된 폭행을 저질렀던 애들이 어떻게 처벌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면 주변에서 말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돼버리고 대충 또 유야무야 간다 그러면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보통 지금 같은 경우 30대 분이 돌아가시지 않고 그냥 폭행 상태였다고 하면은 이 사건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렇죠. 상태였을 별 일반적인 사건으로 끝났다. 그냥 끝났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앵커님 말씀이 맞는 것이 무엇인가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불행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청원도 올라가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 훨씬 더 많을 겁니다. 7066님이 이 사건 꼭 정확하게 경찰이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집단 폭행에 휘말리면 정말 무섭습니다. 제 아빠 친구분도 이 건하고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사람도 제대로 못 찾고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럼 애들은 다음에 또 이런 일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반복되는 거죠. 예, 이런 건 꼭 좀 조치를 좀 끝까지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는 경찰 김은배, 배상훈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중고로 구입을 한 김치 냉장고에 현금이 있었다는데 이게 1억 원짜리가 있었다. 1억 원짜리가 아니죠. 1억 원어치가 1억 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고 냉장고를 구매하신 분이 경찰에다가 신고를 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냉장고 바닥에서 현금이 1억 원이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서난 사마리아 사건과 비슷한데요. 네. 8월 6일 날 오후 3시 한 45분경에 제주도에 사시는 50대 주민분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네. 김치 냉장고를 청소하다 보니까 그 밑에 비늘에서 1억 1천만 원, 5만 원권으로 2,200몇 통이 나왔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네. 경찰에서 1차 수사를 해보니까 네. 8월 6일 날 오전 9시쯤에 서울에 있는 중고 판매센터에서 제주도로 보냈던 거예요. 물건을. 그러니까 물건은 서울에서 온 겁니다. 제주로 보낸 거군요. 제주 배송업자가 그걸 받아가지고 10시 한 30분경에 그 주민한테 그 김치 냉장고를 인계를 했어요. 네. 그분이 이제 청소하고 닦다 보니까 발견을 했는데 본인이 현금입니다. 이게 5만 원권으로. 네. 본인이 갖지 않고 착하게도 경찰서에 신고를 했던 사건인 거죠. 근데 이거
신고 안 하면 나중에 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정확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하시던데 예. 아니 현금이면은 그거 누구 건지도 모르는데 그냥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라고 댓글들도 많이 달렸는데 어떤 문제 생기나요? 그건 이제 유실물법이라든가. 네. 아니 그 만약에 그걸 가졌을 경우에는 그 전미이탈물 횡령죄라고 있습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이하 벌금 과태하기 때문에 그걸 습득해서 신고 안 하게 되면은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거죠.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게 이제 문제는 이 돈의 성격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돈의 성격이 이 중고 냉장고를 파신 분의 소유, 네. 단순한 실수에 의해서 자기가 그걸 거기다 이제 뭐 부인 몰래 숨겨놔갖고 했다가 팔았는데 그걸 이제 못 해갖고 하면 이건 되게 단순한 거니까 그렇죠. 그냥 반환받고. 근데 현금 5만 원짜리를 부인 몰래 냉장고 바닥에다가 1억 천을 그냥 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선한 의도로. 그런데 그러면 다른 가능성. 범죄와 관련된 예. 자금, 뭐 마약 자금 이런 거면 완전히 성격 자체가 확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건 범죄 수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법 적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냥 아무런 거 없이 그러니까 별 의도 없이 자기가 숨겨놨던 것을 뭐 이렇게 했다고 하면 별거 아닌데 두 가지로 크게 갈라지는 겁니다. 이 사건 성격 자체가. 그러면 누군가는 냉장고를 그냥 팔기 위해서 내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묶어서 여기에 포장을 해서 딱 붙여놨다고 하면은 그거는 숨겨놨다고 건 맞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숨겨놨지만은 비상금으로 쓰려고 그렇게 숨겨놓을 가능성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추측이 나는데 우선은 그냥 냉장고를 판 사람이 하나가 있고. 그렇죠. 예. 또 하나는 이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은 냉장고를 통해서 불법적인 자금을 누군가에게 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 뒤바뀌었다거나. 그렇죠. 말하자면 배달 사고가 났다거나. 네, 배달 사고가 났다거나 아니면은 누군가가 그냥 감춰놓은 걸 알고 자기가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잘못됐다거나 뭐. 세 번째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우연을 가장해서 이 습득자한테 그것을 넘겨줄 방법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참 죄송한 거지만. 그러니까 가능성이니까.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불법적인 자금을 돈 세탁해서 합법적인 자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금 22%를 떼고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너무 앞서나가는 거고. 그런데 이거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데 세 가지를 보게 되면 아무튼 그 돈 1억 2천만 원에 대한 주인이 나타나게 되면 내가 이제 7일 내에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습득물의 5%나 20% 사이에서 내가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습득하신 분이. 주인이 나오면. 주인이 이제 받게 돼서 안 주면 소송하면 되니까. 두 번째 주인이 없어요. 그럼 이게 습득물이 이제 주인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국가에서 보관하지만 6개월 동안 지난다고 하면은 습득물을 신고한 사람한테 돈을 1억 1천만 원을 줍니다. 하지만 세금을 뗀다. 그러니까 거기 세금 22%. 그럼 당연히 세금 내야 되죠. 또 하나 뭐냐면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법 자금이다. 불법 수익금이에요. 이러면 국가에서 몰수를 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몰수를 해도 이 사람이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포상금이 나오는데 지금 1억 정도라고 한다면 1천만 원 나올 거예요. 포상금이. 왜냐하면은 그 보상금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조금 차이가 있는데 1억부터 10억 사이에는 1천만 원 정도의 보상을 해줘요. 평상시에. 그리고 5천만 원 이하는 500만 원 이하고 200억 이상은 1억까지 포상금을 주는데 이 내용은 막 객관적인 거 실질적으로는 그 사건 내용 뭐 사건 난이도로 따라 가지고 증가하면 되죠. 그러니까 상황이 여러 가지가 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중고 냉장고가 의도적으로 바뀌었는지 아니면 실수로 바뀌었는지 이거 중고 냉장고를 팔려고 하는 내놓은 사람이 어떤 상태로 내놓는지를 수사를 해보면은 지금 가능성 몇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뭐 전표 같은 것들이 다 있고 주소가 다 있고 누가 또 이거를 올려놨는지를 다 파악해 보면은 조만간 결정이 다 나지 않을까요? 금방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산 사람이라든가 그 중고센터 상대해가지고 경찰이 그 수사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액수를 주인이 누군가는 밝혀내기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명확히 아실 것은 우리 청취자들께서 함부로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니까 제주에서 이거 신고해 주신 분들이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현찰인데도 불구하고 신고한 건 대단하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찰이라고 해서 그것이 못 찾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이 이거 내 거 없어졌습니다라고 신고하면 경찰이 추적해서 들어오면 그분이 법적 책임을 지니까 아무리 현금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택시에다가 전세자금 요즘은 다 계좌이체하니까 그런 일 없겠지만 그렇죠. 옛날에 뭐 등록금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전세금 잃어버렸습니다. 뭐 이런 거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택시 기사분들 다 습득 신고해 주셔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주운 돈 나중에 그 아무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신고하신 분 습득하신 분이 받게 되는데. 네네. 국가가 뭐 했다고 22% 세금 뜹니까라고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뭐 하셨어요? 본인은 불로소득이니까 당연히 내야죠. 아, 불로소득이니까. 네, 그러니까 불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내죠. 기타 소득금을 내는 거예요. 예. 근데 정말 영화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마늘밭에서 뭐 지게차로 뭘 하다 보니까 조폭들의 그거는 불법 경매 자금. 이었습니다. 그때. 그렇죠. 그 당시에는 도박 자금을 한 건데 그 당시 보상금 200만 원 받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한 7천만 원 받을 수 있었어요. 사실은. 그 액수로 봐서는 100억이 넘으니까. 그런데 그 포크레인 기사도 일말이 책임이 있다고 봐서 심사를 해가지고 200 정도로 맞춰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돈 아니면 다 신고하시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야 뒤탈이 없죠. 네. 그래야지 당당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정에 결과는 나와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이건 어떤 자금으로 예상이 되세요? 그럼 포장의 어떤 정교함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 상태는 전 반반으로 봅니다. 그렇죠. 교수님 말 맞다나 포장을 너무 잘했어요.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자금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떤 결과 나올지 궁금하긴 합니다. 1억 1,000만 원이라고 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아는 경찰 마치겠습니다. 배상원, 김은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